여러분 안녕하세요, 빼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차분하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플렉스 시험이 2025년에는 딱 2번만 시험을 봅니다. 원래는 1년에 4차례 4번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시험 주관하는 기간이 옮겨지다 보니까 올해는 2번만 시험을 보게 돼서 굉장히 많이들 황당해 하셨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점수가 필요하신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시험을 보는 기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다가오는 11월 달에 2025년 마지막 시험, 두 번째 시험이지만 마지막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시험 접수를 아마 시작하게 될 테니까 올해 점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시험 접수를 하셨다가 꼭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올해 지긋지긋한 스페인어 시험이라는 게 모든 게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긋지긋한 시험에서 졸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듣기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점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전략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닌데 잘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것만 쪽 이렇게 흡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듣기 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는 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시험을 뭐 처음 볼 때는 시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시험을 한두 번 보다 보면은 뭐 시험 문제 그래 난 시험 유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간과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틀이나 이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써서 이 시험을 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이 출제자들의 의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플렉스 시험이라는 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요구하는 문제, 요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본인들의 실력 그대로 이 시험 점수가 최소한 나올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 꼭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오늘 되짚어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플렉스 듣기 파트 시험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펼쳐놓고 시험 보시면 되는데 모든 음성 지문은 한 번씩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땡이에요. 매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시험이다. 듣기 파트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짧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보기가 3개만 주어지고 시험지에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귀로만 듣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보기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 부담감은 덜하죠. 3분의 1 확률로 내가 찍어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어디 가니? 오늘 날씨가 어때?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런 짧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특히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뭘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의문사, 끼엔, 깨, 꼬모, 꾸안도, 꾸안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문사로 된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질문을 할 때는 너 뭐해? 라고 해도 깨가 써야 되고 걔는 누구야? 라고 할 때도 끼엔을 써야 되고 자, 의문사가 질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문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질문이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면 딴짓을 하지 말고 듣기 파트 1은 온전히 내가 듣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생각하고 한눈을 파시면 안 돼요. 그 짧은 듣기 파트 문제를 10개를 푸는데 한 4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내가 뒤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스페인어 뽀개기 채널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뒤에 나온 문법 독해 문제들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듣기 파트 1은 여러분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산만하게 그러지 마시고 부스럭부스럭거리면 옆사람도 신경 쓰이고 옆사람한테도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뭐 나의 경쟁자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물리쳐야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라면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다른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듣기 파트 1 나오면은 듣기 파트 1에 내가 듣기만 잘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했었을 때 꾸안토 꾸에스타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가격을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꾸안토 발레, 아꼬모 에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이런 가격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잘 푸실 수 있어요. 놓치지 않고. 또는 길 찾기 문제, 가격 문제, 계산하는 문제, 요일 물어보는 문제, 날씨 물어보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듣기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돼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정답 보기 4개 중에 이제부터는 4개거든요. 4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정답 보기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음성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 보기, 파악, 그리고 듣고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 문제 보기 파악, 듣고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보통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도 미리 파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들으셔야 돼요. 문제 보기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의 음성 지문이 나올 것인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듣기 파트에서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뉴스, 연설, 또는 뭐 어떤 것이 주장, 안내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 유형, 사람이 나오는 대화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평상시에 듣기 어려웠던 주제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파악을 좀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음성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이 파악을 다 해놓고 들어야 듣는데도 편하고 문제 정답을 맞추기도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듣기 파트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30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집중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해지면 집중이 흐트러져서 내가 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문제를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미처 다 해석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이 시작돼가지고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플렉스에는 듣기 음성을 한 번씩만 들려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미련 없이 이 문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못 풀고 정답을 제대로 못 맞췄다고 해서 이거를 다음 문제의 음성 지문이 곧 시작될 건데 다음 문제의 질문과 보기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잡고 있으면 이 다음 문제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11월 달에 끝내야 될 시험을 내년에 또 봐야 돼요. 뭐 저야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를 짧은 시간만 보고 빨리 졸업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듣기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이 순서예요. 무조건 이 순서를 꼭 지켜서 중간에 내가 삐끗했다 그러면은 그 삐끗한 거는 버려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지나간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라리 내가 남은 다른 문제들을 오히려 더 잘 풀어서 점수를 만회하겠다. 만점을 목표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꼭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짓거 문제 뭐 한두 개 정도 못 들었으니까 넘어가자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서 생각처럼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미련이 남거든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한 1, 2초만 더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붙잡는 순간 다음 문제가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내가 최대한 정답인 것 같은 보기에다가 정답을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준비를 해서 그 문제 푸는 순서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파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각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긴 있겠지만 뉴스 듣고 라디오 듣고 스페인어 방송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 좋습니다. 뭐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에 맞는 수준의 듣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정치 시사 문제 나오는 것들을 들을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멍하니 듣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소리들이 그냥 들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 가장 원론적이지만 꼭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휘 공부예요. 아는 단어만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셨을 때 스페인어 단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 때 알아들을 리가 없죠.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단어 공부를 조금 하고 코모테 야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올라, buenos días, buenas tardes, cómo estás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라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듣기 파트에서 시험 점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올리고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휘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페인어 실력 자체를 늘리고 싶어서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플렉스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듣기 파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어휘라고 해가지고 플렉스 스페인어 뽀개기 책에다가 듣기 파트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기본 어휘들을 제가 책에다가 담아놔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일단 숫자 잘 알아야 됩니다. 숫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나이, 시간, 뭐 모든 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듣고 이게 숫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단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율 표현, 뭐 4분의 1, 뭐 반, 뭐 이런 비율 표현, 몇 프로, 몇 퍼센트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가격 표현이라고 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예요라는 다양한 표현들,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 또 환율, 가격과 관련된 표현들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표현, 1시 반, 2시 반, 뭐 1시 15분, 뭐 12시 45분 이런 식의 시간 표현들 다양하게 하는 거, 그리고 빈도 표현, 자주, 많이, 가끔 뭐 이런 빈도 표현들 있죠? 그런 빈도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요일, 그리고 기간 이런 표현들도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나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관계 명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삼촌, 이모, 숙모, 외숙모, 나의 사촌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도를 같이 실어놨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관용 표현, 관용어구, 뭐 속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담이나 관용 표현 같은 거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만 갖고 그 단어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직역을 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속담이나 관용 표현, 관용어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것들도 이 책에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스페인어 뽀개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매일매일 문법, 독해 문제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오늘로써 100개를 100번을 올렸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제가 계속 문제를 올리고, 오늘이 마침 100번째 올렸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다짐했었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낸 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스페인어 뽀개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매일 제가 올리는 그 문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카페를 만들면서 했었던 이벤트를 아직까지도 뭐 진행을 하고 마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카페의 존재를 본인의 블로그나 자신의 SNS나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그것만 해주셔도 제가 플렉스 스페인어 뽀개기 책에 실었던 속담, 관용 표현, 모음집을 이메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는데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볼 때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또 너무 길게 또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닐까 싶어가지고 짧은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영상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스페인어 뽀개기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이번 11월 달 시험을 마지막으로 플렉스 시험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또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Que tenga muy buena suerte. Chao.